자, 안녕하세요. 청세롬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영상 한번 진행할 거고요.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7월 30일, 7월의 마지막. 시장 뭐 나쁘지 않죠. 이제 8월달 들어서 이제 과연 뭐 본격적인 반등의 서막이 될지, 베어마켓 랠리가 이어질지는 뭐 아무도 모르죠. 며느리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고, 뭐 제 채널 뭐 구독자 지금 뭐 한 2080명까지 구독자가 늘어났다가 제가 그동안 방송을 많이 쉬고 꾸준하게 못했기 때문에 구독자는 2067명까지 떨어진 상태고, 보시는 것처럼 뭐 수익은 미미합니다.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돈을 버는 유튜버가 아니라 저는 전업 투자자인데, 뭐 제가 경험했던 어떤 주식 투자에 대한 노하우 같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는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뭐 제 나름대로 자기 검증도 하면서 발전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올렸던 월요일날 영상이 이 영상인데, 뭐 세로미의 주식 스토리, 제가 요즘에는 제목을 항상 이렇게 달죠. 2022-0725 월요일날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미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에이프로젠에 대한 짧은 단상이라고 타이틀을 걸어갖고 영상을 올렸는데 많이 보지는 않으셨어요. 최근에 이제 제 채널의 노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한 69회 정도 조회수니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보셨다는 게 맞죠. 한두 번, 한 번 클릭하시고 종료한 게 아니라 영상이 좀 긴 영상이다 보니까 몇 번 더 보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영상이었고, 뭐 요 영상 많이 안 보셨는데 유용한 영상이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뭐 어떤 얘기를 할 거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흐름, 왜 이렇게 시장이 흐르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예상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 전망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우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향후 시장 변수, 글로벌 이 금융, 주식 시장 포함해서 이런 쪽으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공급망, 물가, 인플레이션, 미국에 대한 뭐 S의 공포 이런 쪽 이야기 중간에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길지는 않게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하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에이프로젠 관련해서 조금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 그 부분 정정해서 바로 잡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 순서대로 말씀드릴 거니까 뭐 개별 종목이나 에이프로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뒷부분을 들으시면 되시고, 전체적으로 듣고자 하시면 처음부터 쭉 한 번에 듣기 어려우시면 나눠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코스피나 코스닥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지난 영상, 월요일날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예를 들면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12,000포인트를 찍을 수도 있다 라고 분명히 언급을 해드렸죠. 자, 어제 물론 어제 돌파한 건 아니지만 현재 12,390포인트예요. 뭐 4% 뛰었던 이틀이 아니죠. 그쵸, 이틀이죠. 미국 시간 기준 이틀 전 4%가 워낙 높아 보였기 때문에 1.8%가 뭐 이거 뭐 뛴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때조차도 4%가 뛰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좀 적게 뛰거나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래요.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9월 선물이니까 9월 선물은 12,000이 아니라 지금 나스닥 선물이 13,000을 거의 바라보고 있습니다. 12,971포인트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 제가 뭐 말씀드렸던 부분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을 쫓아가시려면 뭐다?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현금이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뭐 주식을 살까 말까 망설일 때 무조건 안 사고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맞는 거고, 주식을 팔까 말까 망설일 때는 무조건 주식을 팔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겁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현금이 있어야지 투자할 수 있는 거지, 주식을 갖고 있다면은 그거는
바로 현금화가 되지 않고 내가 지금 몇 프로를 수익을 보고 있는지 몇 프로를 손실을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 복잡한 계산이 들어가고 호가창을 딱 막상 매도를 하려고 호가창을 열고 딱 보고 있다면은 조금만 더 오르면 팔고 싶은데,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면은 아쉬워서 더 못 팔고, 그러다 올라도 더 오를 것 같아서 못 팔고, 결국은 못 파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원칙, 주식은 그냥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나잇은 없어요. 그냥 주시장이 오후 3시 30분에 끝나면은 끝. 계좌에서는 무조건 현금. 물론 그게 이제 이 영업일이 정산이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수금으로 잡히는 거지만, 어쨌든 항상 주식을 살 수 있는 준비. 나쁜 시장이면 나쁜 시장 나름대로의 평가 분석을 해서 저점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달릴 수 있는, 움직이는 말에 올라타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날 유명한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대사죠. 야, 너희들은 내일도 살지, 난 오늘만 산다.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삼성전자 실망스럽다, 기대했으나 역시나 삼성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벗어난 건 사실이잖아요.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급등할 거다. 원래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올라도 꾸준하게 오르겠죠. 보시면은 이게 지금 약식 일봉 차트인데, 이거 문제 있나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실망하시는 분들, 자, 바닥 다지고 55,700원 바닥 다지고 조금씩 올라와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6만 원을 지키고 있으면서 6만 1,000원, 6만 2,000원, 6만 1,000원, 6만 2,000원 이러면서 마지막 거래일에 조금 금요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고 기대가 크셨던 분들, 이게 뭐야 라는 실망감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월요일도 그렇고 다음 달 월요일 또는 앞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100% 우상향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이 저점 구간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지금 저점 아닙니다, 지금 사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문가는 저는 없다라고, 주식은 100%가 없지만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충분하게 매수를 고려해 볼 시점이 아닌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매수를 고려할 시점이 분명히 맞다, 100% 제가 책임집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장 못하지만 충분하게 모아갈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뭔가요? LG에너지 솔루션이죠. LG에너지 솔루션 한번 봅시다. 자, 현재가 42만 2천원이에요. 자, 월요일날 제가 지난 영상에서 LG에너지 솔루션 얼마에 말씀드렸죠? 월요일날 시세 봅시다. 자, 7월 25일 39만 1,000원 종가에서 말씀드렸어요. 심지어 그때도 이거 조금 올라온 상태인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지금 3만원? 3만원이 올랐죠. 10%는 안 되지만 7%, 8% 정도가 오른 거죠. 충분하게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버행 이슈가 있다, 물량이 풀린다, 매도가 쏟아지면은 이 자리대를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보시면 차트 떨어졌나요? 아니죠. 오히려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 윗골이 달렸던 부분도 모두 다 극복하고, 화요일날 윗골이, 수요일날 쏘쏘, 목요일날 급등, 금요일도 42만 2천원, 42만원 때까지 안착했죠. 길게 보시면은 주봉으로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상장했을 때 60만원 못 찍고 60만원 못 찍은 상태에서 이제는 쭉 밀리는, 제가 항상 제 영상을 오래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는, 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자, 신주 IPO 하는 신주 상장하는 회사는, 자, 있는 거 없는 거 진짜 영혼까지 다 끌어 모아가지고 가격을 띄워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비싼 상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주 청약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신주 청약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주식 숫자는 뭐 5주, 10주조차도 안 되고 거기에 코가 깨어서 이런 비싼 가격대에 주식을 사고 팔고 손해만 보고 오늘 같은 날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아무리 뭐 35만 원대 저점을 찍고 35만 원대 저점을 찍고 지금 42만 원대까지 올라왔다 하더라도 손실권 엄청나게 손실권이 뭐 20% 30% 손실권이겠죠, 대다수.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뭐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가치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뭐 그래프가 됐든 차트가 됐든 기본적인 분석이든 뭔가 기준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지만 그런 어떤 수준 노하우에 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은 한번 명확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볼게요. 하차트 랭킹 많이 검색하는 종목들 보시면은 뭐 하나솔루션도 워낙에 이쪽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워낙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카톡이 오고 있어가지고 일단 소리를 줄이고 카톡 소리가 안 들리게 설정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하나 솔루션도 그렇고 제가 기존의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린 두산 퓨얼셀도 아마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물론 많이 떨어진 가격대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퍼포먼스가 이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앞타밥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차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현대차나 둘 다 뭐다? 결국은 전기차 모멘텀이죠. 자, 내연기관은 결과적으로 과거로 돌아갈 거고 미래차 EGMP 미래차 플랫폼에서는 자, 뭐 독일 차가 됐든 일본 차가 됐든 미국 차가 됐든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부분인데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해 드린 것처럼 유럽 올해차 현대에서 싹 먹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플러스 알파다. 그런 쪽으로 한번 잘 공부를 하시면은 들어가는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뉴스 볼게요. 향후 시장의 변수나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가볍게 뉴스 하나 보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뉴스로 볼게요. 많이 본 뉴스. 자, 한미 금리 역전에도 환율 하락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역대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금리 차가 역전됐을 때 계속 위기다, 위험하다, 뭐 외환 위기가 터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지만 막상 IMF 말고는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적은 역사적으로 없어요. 여러 가지 다 사유가 있는 건데 일단 미디어나 뭐 전문가들이나 쉽게 일반 투자자들을 혹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일단 던져 놓는 거죠. 흔들기 위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우리 편이냐? 절대 우리 편 아니에요.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 외국인도 마찬가지, 전문가도 마찬가지,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 그들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면 돼요. 그들은 절대 그들이 다니고 있는 증권회사라든지 투자회사에서 돈을 받지 우리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개미를 꼬시는 거는 우리 돈을 눈탱이 치기 위해서 꼬시는 거지 우리한테 충성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리포트를 발간하고 뭐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하고 전문가들이 경제방송이나 여러가지 유튜브 영상에서 떠드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냉정하게 이용하실 줄 알아야 되지 그걸 맹신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과연 미국 경기 침체 시작됐나? 뭐 기술적으로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니까 뭐 경기 침체라는 쪽도 있고, 자, 고용이 뭐 두세 달 사이 뭐 100만 명 매달 뭐 40만 명 수준이니까 이렇게 고용이 되고 있는데 소비 여력이 있고 그 소비 여력으로 경기가 선순환되면은 결국은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실적을 기록한 뭐 스냅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충격적인 실적을 발표한 부분도 있지만 월마트라든지 그에 반해서 뭐 애플이나 아마존
역시 뭐 알고 보니 애플이었다. 아니면 뭐 아마존도 마찬가지죠. 이래가지고 뭐 10%가 폭등하고 뭐 3%가 폭등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뭐 논란의 아이콘 일론 머스크조차 뭐라고 했나요? 자, 인플레는 이제 정점을 찍은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뭐 한 명씩 제가 말씀드렸던 경기 바닥론에 대해서 동의해 가죠. 과연 정말로 확실하게 경기가 바닥을 치고 이런 뭐 베어마켓 랠리가 아니라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가 시작됐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뭐 2,700원 좀 힘들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 분위기만 이어진다면은 지금 한 뭐 300포인트도 안 남았죠. 이 분위기만 이어진다면은 한번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8월 분위기를 봐야죠. 8월 분위기에 따라서 9월 달에 FOMC에서 과연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갈지 아니면 빅 스텝으로 낮출지를 결정하겠죠. 아직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판단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지금 베어마켓 랠리든 무슨 랠리든 간에 이 지금 강세장을 어쨌든 뭐 일주일이 됐든 2, 3일이 됐든 비싼 가격의 주식을 팔고 다시 싼 가격의 주식을 사는 이렇게 항상 파도 타기를 하는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그러면은 과연 지금 변수들 뭐 공급망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원자재 이슈 뭐 석유, 원유, 뭐 에너지 이런 쪽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이 글로벌 경제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냐? 답은 아니다죠. 그 첫 번째 원인이 그 뭐 알파이자 오메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전혀 발을 담그지 않은 건 아니지만 종전을 못 시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러시아가 미국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는 뭐 협상을 하든 뭐 화해를 맺든 아니면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종전이 되든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힘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급망 이슈가 뭐 중국을 때리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동맹 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쿼드라든지 뭐 이런 체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중국을 배제시키고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어 가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미국이 할 수 있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의 에너지 지금 거의 뭐 우리는 지금 굉장히 더운 상태를 보내고 있지만 이 더운 상태가 몇 달 지나면 다시 유럽에서는 진짜 그 에너지하고 관련돼서 진짜 치가 떨리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서방 쪽에서 도와준 우크라이나 그리고 풍부한 물량, 풍부한 어떤 자금력, 압도적인 뭐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 어느 나라가 유리할지는 각자마다 의견이 분분한 거죠. 결과적으로 원정군이 불리하다, 아니다. 서방의 지원은 겨울이 되어서 에너지 위기가 다시 오면은 결과적으로 끊어질 거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불리할 수 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변수를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추세적으로 상승은 아직까지 아니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떤 포지션을 잡으시고 틀을 만드셔서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것도 뭔가 또 보려고 하면 업데이트를 하래요. 일단 업데이트를 할게요. 뭐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그게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 지역적인 부분들, 우리나라 뭐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물가 또는 여러 가지 지금 환율이 올라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정도 어려우면 저는 솔직히 충분하게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지금도 잘 극복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물론 지금 현 정부가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현 정부가 불안한 부분과 별도로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나 행정 시스템, 어떤 사회적인 이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진 나라이기 때문에 큰 탈 없이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큰 위기 없이 우리나라가 더 좋으면 좋았지 미국이나 어떤 글로벌 선진국들에 비해서 꿀릴 게 전혀 없다, 밀릴 게 전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금 주가 수준 이게 지금 퍼가 기본적으로 1.0 딱 장부상 가치 기준에서 조금 싸져 있는 상황, 그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더 비싸질 수 있는, 충분하게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갭이 존재하는 거죠. 그 갭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저평가 국면인 거고, 그런 저평가 국면에서 지금 S&P도 마찬가지 4,000포인트를 상회했고 4,100포인트를 넘었고, 나스닥도 11,000이 깨질 때도 있었는데 그 11,000 자리에서 회복하고 11,500, 12,000포인트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이 상황대로 그대로 13,000까지 달릴 수 있다 이거는 아니지만 충분하게 바닥은 다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목이 열렸고요. 종목 위주로 조금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 반짝 힘을 내다가 최근에는 다시 조금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바이넥스도 마찬가지예요. 본격적으로 이 바이오 쪽의 어떤 상승 동력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은 것 같고, 칩셋 미디어는 저는 당분간은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칩셋 미디어는. 그리고 아주아이비 투자, 저는 아주아이비 투자 분위기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충분하게 바닥을 다지고, 보시는 것처럼 주봉으로 볼게요. 보시면은 주봉상으로 쭉 떨어진 자리에서 2,400원 저점을 찍고 지금 3,100원인데 3,200원, 3,300원, 3,400원도 갔다가 충분하게 바닥을 다지고 지금 다시 일봉상으로 보면 둥근 바닥이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둥근 바닥을 만들고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정말 2,400원, 2,500원, 2,600원 이런 자리에서 잡을 수 있다면은 더 좋았겠지만, 지금도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우상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에이프로젠 봐야죠. 에이프로젠하고 두산퓨얼셀 한번 볼게요. 두산퓨얼셀이 어디 있는지, 두산퓨얼셀이 왜 안 보이죠? 디지털 SOC 쪽에 두산퓨얼셀이 있나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도 없네요. 두산퓨얼셀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검색을 할게요. 두산퓨얼셀하고 에이프로젠까지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재가 32,900원이고요. 차트 잠깐 보시면 일봉상 마찬가지로 여기는 거의 더블 바닥 비슷하고, 차트를 보시면 원형 바닥으로 더블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마찬가지로 더 싸게 살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가격도 충분하게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두산퓨얼셀, 제가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종목을 추천하는 유튜버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매매 기법이나 마인드, 어떤 포지션, 주식 투자에 대한 포지션을 중심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추천한다든지 종목을 리딩하는 거는 안 하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달아드리고 있고요.
뭐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수소 연료전지, 수소 발전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나 우리나라 기술력으로는 최고인 회사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격 상승 여지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종목이고요. 끝으로 에이프로젠 볼게요. 에이프로젠, 이제는 뭐 에이프로젠 메디신이 아니라 에이프로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잘못 말씀드렸던 부분이 1,500원 중반대가 깨졌기 때문에 실망스럽다 또는 비관적이다가 아니라 차트를 볼게요. 차트상 지지해줘야 되는 가격대가 이 구름대를 지지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구름대 밑으로 떨어져 버렸죠. 근데 그 구름대가 뭐 지금은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한 1,600원 중반 또는 1,600원 초반 정도까지 볼 수 있고요. 근데 그게 무너졌죠. 이미 무너졌고 지금 뭐 네이버 게시판 종토방 가시면은 뭐 1,500을 안 깼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다 아니다 뭐 1,525원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1,500원은 모멘텀이 있는 가격대가 아니에요. 이미 모멘텀과 뭐 거래량이나 여러 가지는 다 빠져나갔고 기대했던 뭐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합병 관련해서 그 기대했던 이야기는 다 들어가 버렸죠. 뭐 이게 그 합병 보상 가격이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합병 보상 가격이라 할게요. 매수 청구권 그 가격이 뭐 2,025원인데 기초에서는 2,025원은 넘을 거라고 계속 주장하고 뭐 3,000원 뭐 심지어 5,000원, 7,000원을 말씀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가셨나요? 이제 와서 1,500원을 무너뜨리지 않았으니까 긍정적이라고요? 아니요. 제가 그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냉정해지시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별거 없어. 6개월 이내 절대 슈팅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합병 이슈로 올라봤자 2,000원 언저리라고 무수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2,000원 언저리도 이미 애전하게 무너져가지고 30% 이상 밀렸죠. 30%까지는 아니네요. 20% 이상 밀렸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대를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뭐 세력이 있다 없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세력의 의도는 명확관화하죠. 지금 올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올릴 생각이 없고 뭐 언제 올릴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일단 다시 차트를 만들 겁니다. 나름대로 흐름을 만들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움직일 거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전환사채라든지 지분 관련해서 뭐 합병 관련해서 앞으로의 이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바이오 벤처잖아요. 바이오 벤처 성공률이 10분의 1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아시는 것처럼 레미케이드 완성된 GS071도 못 팔아먹고 있죠. 완성될지 안 될지 확률이 10분의 1인데 완성된 약도 못 팔아먹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래도 뭐 3년 5년 장기 투자하면 뭔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토방 보지 마세요. 종토방에 정확한 글도 아니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극안티 또는 말도 안 되는 극찬티 이런 글밖에 없는데 그런 거 못하러 참고하시나요? 스스로 공부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조금만 검색하시고 조금만 노력하시면은 회사가 주장하는 긍정적인 내용들 또는 조금 우려하는 경계하고 봐야 되는 그런 정보들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참고해서 제가 어떻게 검색해서 에이프로젠 정보를 찾는지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공장 이슈도 그렇고 캐파 이슈, 뭐 앞으로의 신약 관련해서 복제약 관련해서 또는 회사의 경영 마인드 관련해서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스스로 노력하셔가지고 정보를 캐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3년, 5년 투자할 거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고요. 저는 뭐 내일 잘 쉬고 다음 주도 충분하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상승장이 한 주 정도는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또 다음 주에도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유용하셨다면은 그냥 가지 마시고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영상들도 참고하셔서 항상 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